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4월 증시 대전망인데요. 올해 벚꽃이 예년보다 2주 먼저 피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봄을 더 빨리 느끼는 건 좋았지만 또 벚꽃처럼 빨리 피었다가 빨리 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마지막 날 1분기를 정리하면서 준비한 특집 대담인데요. 제목을 4월 벚꽃 증시 2,500선 돌파할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00선이 이렇게 높았던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박스권에 갇히다 보니까 참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 바로미터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도체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제 반도체가 뭐 마이크론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올해 1월 달부터 많이 올랐죠. 예,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올해 반도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그 전부터 많이 올랐었고요. 제가 올해 첫날 1월 2일 날 증시가 개장할 때 보고서를 간단히 하나 냈는데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가 안 좋을 것이냐 이런 이제 제목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만큼 하락했던 때가 02년도하고 이제 08년도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 그 이듬해 03년하고 09년도에 얼만큼 올랐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얼만큼 올랐냐면은 무려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반도체 주식이라는 건 바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클리컬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실적을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작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올해 반도체 주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어쩌다 맞았겠지만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주가가 웬만한 주식들은 다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사실은 연초부터 GPT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사실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주가를 이끈 거고요. 그렇죠. 마이크론은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못 미치면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3월 달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긴장감을 안고 증시를 봤었습니다. SVB 사태라든지 CS 사태가 벌어졌는데 굉장히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빠른 속도의 그 뱅크런이 발생을 했지만 또 굉장히 빠르게 거기에 대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위기를 잘 넘어갔고요. 그에 따른 안도 랠리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주가라는 거는 실적하고는 확실히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반영되니까. 자, 허재환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요. 아무래도 그 은행 위기라는 게 저희한테 주는 뭔가 나쁜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2008년도에도 그랬고 저희 IMF 때도 은행들이 망하고 그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공포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공포감이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오히려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지금은 거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로 거의 이제 주가가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악재를 또 악재가 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또 정책이 빨라지면서 오히려 그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의 반응이 또 좀 더 빨라졌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주 초고속으로 뱅크런이 일어났지만은 또 대처도 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공포 이거는 빨리 잠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용하던 반도체 육성법이죠. K칩스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죠. 세액 공제 비율 확대가 주된 골자인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한국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될 거냐 하는 건데 사실은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올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보면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아주 최악을 면한 정도, 이제 기존의 사실 정부 방안이라는 게 너무 낮았고요. 그게 이제 대통령 특별 주문에 의해서 이제 좀 높아졌고 또 야당이 좀 빠르게 합의를 해주면서 일단 좀 고비는 넘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반도체의 최소한의 어떤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만들어졌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걸로 인해서 뭐 투자가 더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좀 쉽지 않은
업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K칩스법이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지원을 강하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일종의 불균형 효과 아닌가 생각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원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전쟁 내지는 경쟁으로 격화됐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그러한 어떤 기술 경쟁의 어떤 핵심처럼 되다 보니까 각 국가들이 다 보조금을 주고 똑같이 반도체 공장을 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가기 정도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가야 뒤처지지 않는 거죠. 안 따라가면 그야말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자,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연준의 FOMC 이후에 그 연준은 연내 안 내린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 연내 기대감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우리 허재한 팀장의 의견을 이제 저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심스럽게 이제 연 하반기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미국 경기에 따라 다른 거죠.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둔화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은 거기에 또 대처를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은 연준 나름대로의 자기네 뭐 기준이 있으니까 조금 그 물가를 잡는 게 자기네 계속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뭐 당연히 시장과의 그런 간극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오늘 아침에 보면 보도된 걸 보면은 연준 그 이사들이나 지역 연은 총재들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데 거꾸로 시장에서는 계속 금리 피벗이 있을 거다 연내에 이런 예상이 있어요. 그거를 연준 이사들의 이야기와 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하는 것 사이에는 늘 좀 긴장과 간격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연준 이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크게 중요한 두 가지 배경은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인플레가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에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진 않았다. 즉 아직까지도 이 서비스 쪽에서의 어떤 물가 압박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시장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은 혹시라도 연준에서 이 중앙은행의 인사들이 약간이라도 완화적인 이야기를 할 때 시장이 그걸 너무 빨리 그리고 많이 반영을 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다르게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지난 그 3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거는 잘 모르겠다. 데이터 바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라는 얘기는 거고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경제 지표를 보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너무 기대를 크게 한다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너무 호기시하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또 이 긴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너무 시장 기대가 앞서가서 그 올라간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그 그린스펀 연준 의장 이후에 이 금융시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내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금융위기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늘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뭐 QE 같은 유동성을 풀면서 시장을 구원해주고 구해줬던 그런 경험들이 20-30년 동안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안 좋으면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인상 중단을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과거에 축적된 아주 오래된 어떤 경험의 결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은 분명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부담이 확실히 그 90년대 이후에 지금의 어떤 물가 수준하고 지금의 물가 수준하고 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연준은 어떻게든 인플레에 대한 기대 자체를 좀 잠재우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시장은 여전히 시장이 조금 더 어려우면 연준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좀 갈등 내지는 괴리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그 괴리가 여태까지 지난 여름 이후에 변동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해보죠. 그 마이크론이 뭐 지난 4분기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그게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가까웠다는 신호로 이렇게 읽어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바닥이죠. 예. 사실 모든 반도체 업체들, 특히 뭐 삼성전자까지도 반도체 적자를 전혀 없는 수준의 그런 그렇죠. 극복의 적자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과연 이제 더 빠질 룸이 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당시에 서버 DM 가격이 한 66% 정도 하락하고 나서 이제 하락세가 끝이 났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한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은 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과연 어떤 궤적으로 회복이 될 거냐, 이제 그건 아직도 좀 변수는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재고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경영진의 언급 이건 믿어도 될까요?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재고가 과연 이제 어떤 재고냐라는 거죠. 반도체 재고라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반도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고, 그리고 세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 재고. 세 번째는 유통 채널에 지금 깔려 있는 세트 재고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마이크론이 이야기한 거는 그 중에서 유통 채널의 세트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하죠. 그것도 왜냐하면 그게 먼저 줄어야 이제 차례차례 재고가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야기한 거는 자기네 재고가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 채널의 그런 세트 재고가 조금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1, 2월 달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 그 반도체 고객사들의 주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재고가 사실 많다는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재고가 많으면은 이제 감산으로 이어졌거나 재고에서 또 소진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많이 찍었었는데요. 근데 좀 이번 경기 사이클,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랑 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저희가 이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때 호황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바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 생각했던 것보다 재고 수준도 높고 또 이거를 좀 가져가는 기간들도 좀 더 길어졌다가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재고가 분명히 이제 정점에 있고 바닥이 있는 건 있지만 저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의 어떤 형태는 조금 더디게 될 가능성들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쩌면 이렇게 재고 소진 속도가 경기 침체의 골과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재고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많냐면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이 한 5조 원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얼마냐면 15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분기 매출액의 3배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4배가 된다는 얘기는 1년 동안 공장 안 돌려도 그냥 그만큼 극단적으로 된다는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크론도 이번에 매출액이 37억 달러 정도 됐는데 재고 평가 손실을 반영을 안 했으면 이번에 재고 자산이 96억 달러입니다. 너무 많고요. 역시 3배.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 매출액 저희가 반도체 매출액 14조 원대를 보고 있는데요. 재고 자산이 작년 말에 29조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빚 그로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가 더 늘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될 때까지는 과거보다는 어쨌든 그 세트 유통 채널의 재고는 줄지만 그것까지 올 때까지는 이게 험난한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뭐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해소가 돼야 그다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건지를 그릴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험난한 그런 상반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 오르는 건 너무 좀 빨리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하고 삼성전자 실적 사이의 관계
어떤 실적과 가장 관계가 예. 높을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세계 분기 전의 실적과 더 관계가 높다라는 게 저희 분석 결과로 나왔고 지금 여전히 뭐 반도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반도체 수출은 뭐 도저히 회복이 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약간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거는 2월 그 수출 경기 확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오랜만에 지금 기준선 50을 넘어서서 조금 플러스가 나왔고요. 이게 그 저희 매크로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 5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은 반도체 수출이 방향을 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마이너스이긴 하겠지만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보고 주가가 사실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GPT 효과.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파고의 그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이런 큰 트렌드 변화,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바심 이런 것들도 일부는 반영이 됐다고 저희 판단합니다. 사실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바닥을 지나서 하반기 연말로 가면 뭔가 조금 달라질 거다라는 기대는 있는데 뭐 마이크론도 최악의 실적이었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적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어떻게 투자 심리에는 조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게요. 이게 사상 최대일 때라기보다는 최악일 때 오히려 네. 투자자들은 또 역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나쁘니까 더 나쁠 게 있겠냐라는 데서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들을 좀 갖게 하는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하고 아까 이제 1분기 때는 이제 챗 GPT와 같은 새로운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어떤 가격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지속 가느냐가 좀 중요한데 예. 결국 최악을 벗어났다 하는 경우에 주가가 좀 회복은 하지만 이게 회복이 과거에 보면 되게 V자 형태가 예.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과연 V자 형태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고 소진이 더디면 뭐 L자나 U자 형태의 회복 속도가 나타난다고 하면 뭐 주가는 회복을 하고 바닥은 찍었지만 이게 아주 가파른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보다는 굉장히 등락을 거듭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최악의 상황이 몇 분기 더 갈 거다라고 예상이 나왔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제가 좀 전에 재고 그 얼마큼 예. 많은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해소가 되려면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좀 빨리 땡길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그 마이크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한국 업체들 뭐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 한국 업체들의 감산 동참, 촉구 뭐 이런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가 좋아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수요가 좋아지길 기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감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산 안 하고 버텨도 다른 경쟁자들을 더 힘들게 그렇죠. 만들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뭐 게임 이론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제가 볼 땐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이 한국 경제의 이슈 왜냐면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경우 이제 자금 조달 이슈들도 생길 그렇죠. 거고 예. 그때 그게 뭐 회사채 시장을 더 교란할 수도 있을 거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국 경제 전체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다운턴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좀 전향적인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주 동안 외국인들의 이 삼성전자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주 동안 뭐 매수 규모가 8,60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원래 그렇고요. 예, 올해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나올 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코스피의 외국인 수매수가 6조 1천억 정도가 지난주까지 예. 이렇게 됐고 그중에 삼성전자가 4.2조를 수매를 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위주로 움직이는데 사실 나오기 전에 우리 허재환 팀장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가총액과 기준에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다른 섹터나 다른 업종과 관련해서
유독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예. 물론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또 최근에 이제 달러가 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 포지션이 좀 늘어난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좀 몰리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미국 은행 위기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약간 보수화됐다 그럴까요?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환경을 제약할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은 역시 달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이제 은행이 불안하면 당연히 투자했던 돈들을 회수를 그렇죠.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가장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달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달러는 좀 여전히 좀 약세 우위인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1,300원대에서 예. 1,200원대 후반으로 지금 또 오늘도 좀 떨어진 것처럼 생각보다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오히려 약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을 제약할 만한 요인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센터장님, 그 앞서 이제 증권사들 그 지수 밴드 예상들로 나왔는데 4월에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1월 달에 우리 코스피 고점이 2,497이고요. 예. 1월 달에, 2월 달에 2,487. 2,500에 완전 깔딱고개 같습니다. 예, 그리고 3월 달도 지금 오늘 2,485 정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이제 기본 생각은 지금 3월 달에 아주 큰 위기를 지금 잘 넘어갔죠. 예.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안도 랠리, 뭐 이런 쪽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이지만 우리 1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박스권이 조금 올라가는 정도. 그런 그럼 정도. 2,500선을 좀 일시적으로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2,480이니까요. 지금 예, 지수가. 뭐 조금만 가면 2,500이니까. 그래서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서두에도 짚었지만은 금리 인하에 있어서 시장 기대와 연준의 결정 사이에서는 항상 그 간극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출을 이룬다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게요. 이게 기대가 일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상황이 나쁠 때 예. 그런 기대들이 일치가 되는 거고 지금은 또 의외로 은행들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좀 빨리 극복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연준은 뭐 원래 하던 이야기를 또 강조를 하면서 혹시나 모를 인플레 기대를 자꾸 잡으려고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늘 이런 간격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못 오르는 거는 뭐 맞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너무 일치가 되어서 시장이 나쁠 때는 주가가 더 많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간격들이 오히려 조금은 남아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간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좋아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번 은행 위기가 크게 확산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위기를 겪은 은행들이 대부분 대출에 있어서 대출 태도라든가 대출 기준들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이 둔화가 되고 유동성이 둔화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조금 간격은 늘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간격들이 조금 좁아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약간의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업사이드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아까 예상해 주신 대로 박스권의 밴드가 조금 높아진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레벨업 된다면은 그래 뭐 반등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문을 여는 업종이나 이벤트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반등이라면 반등일 수 있고 그냥 약간의 그 좀 상승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대세 상승으로 저희는 아직은 판단하지 아직은 않고 좀 있고요. 예. 다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상황이 괜찮아진다 그러면 이제 그 변수는 사실 이제 반도체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왜냐면 반도체. 예, 왜냐면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5% 올해 올랐고 특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8, 90%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인데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이유는 이제 그 많은 재고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 이제 만에 하나 지금 삼성의 뭐 감산이
우리 저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시장에 요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발표들이 나온다든지 조금이면 뭐 예를 들면 삼성도 감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뭐 고려를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대감들이 더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박스권을 보고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해진다면은 그 돌파구는 이제 반도체가 좀 받쳐줘야 그 다음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4월 벚꽃 증시 뭐 2,500선을 다시 테스트하는 그런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위기를 어쨌든 지금 극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2,500선에 계속 닿았다가 실패하고 예. 닿았다가 예. 실패하고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올해 내내 이렇게 지속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3번 이상 도전을 하면 4번째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고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의 어떤 하단과 상단은 조금 높게 열어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보면 그 주식시장의 어떤 모멘텀은 3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연준의 어떤 강력한 긴축에 대한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다. 은행 위기로 인해서 누그러졌다는 거 하나하고 이제 2번째는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 어떤 약간의 어떤 업사이드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 그러나 이게 하반기에 계속된 어떤 그 실적의 개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 확신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은 많이 올라갔던 또는 수익을 좀 낸 업종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비중을 줄여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대감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올해 뭐 SK하이닉스는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날 것이고 삼성전자도 실적이 뭐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게 또 과거처럼 추세적으로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허재환 이사 감사합니다. 네.